밤에 다리에 쥐가 났을 때 주무르시면 절대 안 됩니다. 혈관에 피떡이 생긴 상태라면 그 피떡이 떨어져 나가 심장이나 폐를 막아버리는 응급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우리나라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분들이 밤마다 찾아오는 야간다리 경련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10분 이상 통증이 지속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다음날 종아리에 통증이 남아서 걷기조차 힘드신 분들도 계십니다. 두 분 중 한 분은 이 고통을 겪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것은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것을 나이 들면 당연히 생기는 일이라고 방치하신다는 겁니다. 그중 19% 정도는 당장 치료가 필요한 혈관 질환의 신호일 수 있는데도 말이죠. 서울 아산병원 신경과 연구팀이 60세 이상 환자 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야간 다리 경련으로 병원을 찾은 분들 가운데 약 19%는 단순한 근육 뭉침이 아니라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혈관 질환의 신호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10명 중 거의 2명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대부분의 분들이 이것을 그냥 나이 들면 당연한 거라고 넘기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필요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밤마다 다리가 돌처럼 굳으며 비명을 지르게 만드는 통증. 한두 번도 아니고 거의 매일 밤 찾아오는 그 공포. 파스를 붙이고 마그네슘 영양제를 드셔봤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는 답답함. 오늘 이 영상이 그 고통을 완전히 해결해 드릴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야간다리 경련의 진짜 원인과 단순한 쥐인지 응급실을 가야 하는 위험한 신호인지 구별하는 법입니다. 둘째, 쥐가 났을 때 3초 만에 통증을 없애는 응급처치법입니다. 셋째, 쥐가 아예 나지 않게 만드는 예방 루틴입니다.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더 이상 밤이 두렵지 않으실 겁니다. 광주에 사시는 정태영 어르신 74세이신데요. 동네에서 알아주는 등산 마니아이십니다. 일주일에 3번은 뒷산을 오르실 정도로 정정하셨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진료실에 들어오시는 모습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고 걸음에 힘이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시냐고 여쭤보니 긴 한숨을 내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밤이 오는 게 무섭습니다. 알고 보니 2달 동안 거의 매일 밤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설치고 계셨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정 어르신이 하고 계셨던 대처 방법이었습니다.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에서 마그네슘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무려 3종류나 되는 마그네슘을 매일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밤에 쥐가 나면 너무 아프니까 아내분까지 깨워서 온 힘을 다해 다리를 주무르게 하셨죠. 그런데 검사해보니 정 어르신의 몸속 마그네슘 수치는 정상이었습니다. 오히려 과도한 영양제 섭취 때문에 위장에만 탈이 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대부분의 야간다리 경련은 영양소 부족이 아니라 신경 센서의 고장 때문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시려면 자동차를 떠올려 보세요. 우리 다리 근육에는 2가지 센서가 있습니다. 하나는 엑셀처럼 근육을 수축시켜 힘을 쓰게 만드는 센서이고, 다른 하나는 브레이크처럼 근육을 이완시켜 쉬게 만드는 센서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 엑셀과 브레이크가 조화롭게 작동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근육이 줄어들면 브레이크 센서가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자고 있어서 근육을 쉬게 하려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몸은 멋대로 엑셀을 밟아버리는 겁니다. 특히 잠잘 때 발 모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발끝이 이불 무게 때문에 아래로 쭉 처져 있습니다. 마치 발레리나가 발끝으로 선 것 같은 자세가 되는데 이 자세가 되면 종아리 근육이 가장 짧아진 상태가 됩니다. 이미 짧아져서 팽팽한 근육에 고장난 신경 센서가 수축 신호를 쾅 하고 터트리니 근육이 감당하지 못하고 돌덩이처럼 굳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밤마다 쥐가 나는 진짜 과학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니 마그네슘만 먹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었던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이 경련을 더 잦게 만드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근육이 충분할 때는 같은 자세를 취해도 충격을 흡수하는 여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육이 줄어들면 신경 센서에 대한 자극이 더 쉽게 임계점에 달해서 경련으로 이어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70대 이상 어르신은 30대에 비해 근육량이 평균 28% 가까이 줄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나이가 들수록 쥐가 더 자주 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그래서 걷기나 간단한 하체 운동으로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경고를 드려야겠습니다. 정 어르신은 다행히 단순한 신경 센서 문제였지만 만약 여러분의 증상이 다음과 같다면 이건 쥐가 아니라 응급 상황입니다. 절대 헷갈리면 안 되는 세 가지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는 심부정맥 혈전증입니다. 다리 혈관 안에 피떡이 생긴 상태입니다. 이것을 구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양쪽 다리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단순히 쥐가 난 거라면 양쪽 다리 굵기가 비슷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한쪽 종아리만 퉁퉁 부어 있거나 피부 색깔이 붉게 변했거나 만졌을 때 핫팩처럼 뜨끈한 열감이 느껴진다면 이건 혈관 문제입니다. 이때 다리를 주무르면 혈관 속에 있던 피떡이 떨어져 나가 심장이나 폐를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절대로 주무르지 마시고 즉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말초동맥 질환입니다. 이건 반대로 혈관이 좁아져서 피가 안 통하는 병입니다. 다리가 붓는 게 아니라 오히려 차갑고 창백해집니다. 발등 한가운데를 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러보세요. 건강한 사람은 여기서 콩닥콩닥 맥박이 뛰어야 합니다. 맥박이 아주 약하거나 아예 안 잡힌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조금만 걸어도 종아리가 터질 듯이 아프다가 쉬면 괜찮아지는 증상이 반복된다면 당장 혈관 초음파를 찍어보셔야 합니다. 방치하면 다리 조직이 괴사해서 절단해야 할 수도 있는 무서운 병입니다. 세 번째는 하지불안 증후군입니다. 이건 통증이라기보다 기분 나쁜 불편함입니다. 어르신들이 표현하시기로 다리에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다거나 전기가 찌릿찌릿 통하는 것 같다고 하십니다. 가만히 있으면 미칠 듯이 불편한데 다리를 움직이면 거짓말처럼 편안해집니다. 이건 도파민이라는 뇌신경 전달 물질의 문제라서 쥐 잡는 방법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신경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으세요. 지금 여러분의 다리는 안녕하십니까? 양쪽 다리를 한번 살펴보세요. 한쪽만 붓거나 뜨겁지는 않으십니까? 다리는 대부분의 발등 맥박은 힘차게 뛰고 있습니까? 지금 바로 두 다리의 굵기를 비교해 보시고 발등을 부드럽게 눌러서 맥박이 잘 뛰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 간단한 자가 검사가 여러분의 혈관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이 세 가지 위험 신호가 없다면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릴 응급처치법과 예방법이 직방으로 통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부모님이나 남편분, 아내분 다리를 한번 살펴봐 주세요. 한쪽만 부었거나 차갑지는 않은지 확인해 주시는 것, 그 작은 관심이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밤에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났을 때 3초 만에 지옥 같은 통증에서 탈출하는 방법입니다. 정 어르신께 이 방법을 알려드렸을 때 처음에는 선생님, 정말 그게 효과가 있어요 하시며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직접 해보시고 다음날 아침에 전화를 주셨습니다. 선생님, 진짜 거짓말처럼 사라지던데요 하시면서요.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할 것은 절대 주무르지 말라는 겁니다. 쥐가 났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아픈 부위를 손으로 움켜쥐고 주무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근육을 억지로 힘으로 누르면 근육 섬유가 찢어질 수 있고 오히려 통증이 더 오래 갑니다. 이때는 힘이 아니라 우리 몸의 신경 원리를 이용해야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상호 억제법입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원리는 시소놀이랑 똑같습니다. 우리 다리 근육은 앞쪽 정강이 근육과 뒤쪽 종아리 근육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앞쪽 근육에 힘이 들어가면 뒤쪽 근육은 자동으로 힘이 빠지게끔 우리 몸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쥐가 나서 종아리가 쪼그라들고 아플 때 앉아서 발가락을 내 코 쪽으로 힘껏 당겨보세요. 손으로 발가락을 잡고 몸 쪽으로 확 젖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앞쪽 정강이 근육에 빡 하고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뇌는 앞쪽에 힘을 써야 하니까 뒤쪽 종아리는 힘을 빼야겠다고 판고 강제로 종아리 근육의 스위치를 꺼버립니다. 이건 의지나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생리적인 법칙이라서 누구에게나 통합니다. 배가 나와서 손이 발에 안 닿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수건을 발바닥에 걸어서 당기셔도 되고 벽에 발바닥을 대고 꾹 미셔도 됩니다. 핵심은 발등을 몸쪽으로 꺾어서 정강이에 힘을 준다는 것, 이것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서울 아산병원 재활의학과 자료에 따르면 이 방법을 올바르게 실시했을 때 종아리 근육 경련이 평균 8초 안에 해소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잠깐 하나 더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인중 자극법입니다. 이건 너무 아파서 꼼짝도 못하겠고 발을 당길 정신조차 없을 때 쓰는 비상 버튼입니다. 코와 입술 사이에 움푹 들어간 곳, 바로 인중입니다. 쥐가 났을 때 엄지와 검지로 인중을 아주 세게 꼬집거나 꾹 눌러주세요. 이게 무슨 민간요법 같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건 뇌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 뇌는 한 번에 하나의 강한 감각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걸 관문 조절설이라고 합니다. 인중은 우리 몸에서 신경이 아주 예민한 급소입니다. 여기를 강하게 자극하면 뇌는 다리의 통증보다 인중의 자극을 더 크고 새로운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마치 시끄러운 소리가 날 때 더 큰 소리로 덮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한의학에서도 이 자리를 응급 상황에서 기절한 사람을 깨울 때 쓰는 중요한 혈자리로 봐왔습니다. 인중을 강하게 자극하면 뇌가 다리 통증 회로를 잠시 차단해서 근육 경련을 멈추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쓰면 더 강력합니다. 인중을 꽉 누르면서 동시에 발끝을 코 쪽으로 당기는 것. 이것이 가장 빠른 탈출 방법입니다. 정 어르신은 이 두 가지 방법을 배우신 뒤로 밤에 쥐가 나는 게 더 이상 무섭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쥐가 나면 10분, 20분씩 뒹굴며 고생하셨는데 이제는 쥐가 날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바로 인중을 꽉 누르고 발끝을 당겨서 3초 만에 상황을 종료하신답니다. 아내분을 깨울 일도 없어졌다며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밤 침대 옆에 수건 하나를 딱 준비해 두시고 주무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쥐가 찾아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발끝을 당기고 인중을 눌러보세요. 내 몸을 내가 조절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면 통증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께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고지혈증 약인 스타틴 계열이나 혈압약의 이뇨제 성분은 근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스타틴은 근육 세포막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고 이뇨제는 몸속 전해질을 소변으로 배출시켜서 쥐가 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약을 드시기 시작한 시점부터 쥐가 자주 난다면 절대로 임의로 약을 끊지 마시고 담당 선생님과 상의해서 약 종류를 바꿔보시는 게 좋습니다. 밤에 자다가 쥐가 나면 당황해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게 되죠. 그래서 미리 연습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낮에 편안하게 앉으신 상태에서 발끝을 코 쪽으로 당기는 동작을 한번 해보세요. 이 느낌을 몸에 기억시켜 두시면 밤에 갑자기 쥐가 나도 당황하지 않고 바로 실시하실 수 있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것과 머리로만 아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낮에 한번 연습해 두세요. 마그네슘 이야기도 하겠습니다. 마그네슘이 전혀 효과가 없는 게 아닙니다. 다만 번지수가 틀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양 부족보다는 신경 센서 문제가 원인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또 마그네슘은 흡수율이 낮아서 많이 드시면 설사만 하고 다 빠져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작정 양을 늘리기보다는 신경을 지키는 비타민 B를 함께 챙기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우리 세대 어르신들 중에 다리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을 진료실에서 만날 때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토록 열심히 사셨는데 밤마다 편히 주무시지도 못하신다는 게 마음에 걸립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결코 어쩔 수 없는 노화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원인이 분명하고 방법이 있습니다. 야간 다리 경련에 대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련이 얼마나 자주 오시느냐에 따라 심각성이 달라집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라면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3번 이상 혹은 거의 매일 오신다면 이건 단순한 생활 습관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당뇨성 신경병증이라고 해서 고혈당으로 신경이 손상되어 다리 경련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뇨가 있으신데 쥐가 자주 나신다면 혈당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장이 나쁘면 몸속 전해질 균형이 무너지면서 칼슘과 마그네슘 수치가 떨어지고 이게 야간 경련으로 이어집니다. 또 투석을 받으시는 분들은 투석 후에 다리 경련이 특히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시고 적절한 전해질 보충을 받으셔야 합니다. 갑상선 기능이 저하된 분들도 다리 경련이 자주 오실 수 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면 근육의 이완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쥐가 자주 나시고 동시에 항상 피곤하시거나 추위를 많이 타신다면 갑상선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기저질환이 있으신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분들께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들이 확실하게 도움이 됩니다. 상호 억제법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발가락을 코 쪽으로 당길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발목이 꺾이는 각도입니다. 발목이 90도에서 더 구부러져서 정강이와 발이 이루는 각도가 최대한 좁아질수록 효과가 좋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발을 내 몸 쪽으로 최대한 세게 당길수록 좋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아파서 힘을 주기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조금씩이라도 당겨보세요. 당기는 그 순간 정강이 앞쪽 근육에 팽팽한 느낌이 오면 제대로 하고 계신 겁니다. 그 상태를 10초만 유지해 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10초 안에 종아리 근육이 풀리면서 통증이 사라집니다. 서 있는 게 가능하시다면 벽에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벽에서 한 발짝 떨어져 서서 발 뒤꿈치는 바닥에 붙이고 발가락 끝을 벽에 댄 채로 앞으로 살짝 기대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발목이 자연스럽게 꺾이면서 정강이에 힘이 들어갑니다. 이 방법은 서 있을 수 있는 분들께 특히 효과적이고 밤중에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인중자극법도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꼬집을 때는 세게 꼬집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살살 누르면 뇌가 새로운 자극으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손톱이 약간 파고들 정도로 강하게 꼬집어야 다리 통증 신호를 뇌에서 차단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좀 아프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다리 통증과 비교하면 훨씬 덜 아프실 겁니다. 비타민 B 이야기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비타민 B1이 부족하면 손발 저림과 다리 경련이 올 수 있습니다.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신경이 손상되어 다리에 이상한 느낌이 오거나 근육 경련이 심해집니다. 특히 식물성 식품 위주로 드시는 분들은 B12가 부족하기 쉽습니다. B12는 주로 고기, 생선,
달걀, 유제품 같은 동물성 식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채식을 하시는 분들은 B12 보충제를 따로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 자세도 중요합니다. 옆으로 주무시는 분들의 경우 위쪽 다리가 아래쪽 다리를 누르면서 혈액순환이 방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다리 사이에 베개를 하나 끼우고 주무시면 위쪽 다리의 무게가 분산되어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쪼그리고 앉는 자세를 오래 유지하시면 종아리 혈관이 눌려서 쥐가 나기 쉬워집니다. 화장실에 오래 앉아 계시거나 텃밭에서 쪼그리고 일하신 날 밤에 쥐가 더 자주 온다면 이 자세를 줄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탈수가 되면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기 더 쉬워집니다. 특히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신 날 또는 설사나 구토를 하신 뒤에 쥐가 더 자주 난다면 수분 보충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하루에 물 8잔을 목표로 꾸준히 드시고 저녁에는 취침 2시간 전까지만 드시면 야간 화장실 방문 걱정 없이 수분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세 번째, 쥐가 아예 나지 않게 만드는 예방 루틴입니다. 정 어르신은 저를 만나고 나서 드시던 마그네슘 영양제 3통을 다 끊으셨습니다. 대신 제가 알려드린 생활 습관으로 바꾸고 나서부터는 쥐가 나는 횟수가 한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확 줄어드셨습니다. 이 방법들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집에서 따라하실 수 있는 아주 쉬운 루틴입니다. 첫 번째 비밀은 식탁 위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쥐가 나면 마그네슘부터 찾으시는데 사실 우리 신경을 튼튼하게 만드는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B 복합체입니다. 특히 비타민 B1과 B12는 신경세포막을 보호하고 신경신호가 제대로 전달되게 도와주는 핵심 연료입니다. 이게 부족하면 전선 피복이 벗겨진 것처럼 신경이 예민해져서 제멋대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비타민 B 복합체 영양제는 약국에서 저렴하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 때는 타우린을 챙겨 드세요. 쟁거, 타우린을 챙겨 드세요. 타우린을 챙겨 드세요. 타우린은 우리 근육이 지치지 않게 도와주는 피로 회복제인데 주로 간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간 기능이 떨어지면서 타우린 생산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 근육이 금방 피로해져서 경련이 오는 겁니다. 타우린이 풍부한 식품은 오징어, 문어, 조개 같은 해산물에 정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비싼 보약 드실 필요 없이 일주일에 2~3번 오징어국이나 바지락탕을 끓여 드시는 게 다리 건강에는 최고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드시던 소박한 밥상에 이미 답이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비밀은 침실 환경입니다. 정 어르신 댁에 가보니 겨울이라고 아주 무거운 목화 소미불을 덮고 주무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쥐를 부르는 주범이었습니다. 무거운 이불이 밤새 발을 꾹 누르고 있으면 발목이 아래로 펴지면서 종아리 근육이 밤새도록 긴장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당장 가벼운 이불로 바꾸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꿀팁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주무실 때 발목 밑에 베개나 쿠션을 하나 받치고 주무세요. 발이 심장보다 약간 높아지면 하루 종일 다리로 쏠렸던 혈액이 심장으로 잘 돌아와서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동시에 발목이 자연스럽게 펴지는 걸 막아줘서 근육이 편안하게 이완된 상태로 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베개 하나만 더 꺼내 놓으시면 됩니다. 돈은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전 족욕입니다. 주무시기 1시간 전에 따뜻한 물로 15분만 족욕을 하세요. 물 온도는 40도 정도가 딱 좋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오히려 근육이 놀랄 수 있으니 따뜻하게 느껴지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따뜻한 온기가 종아리와 발목 주변의 혈관을 넓혀주고 밤새 긴장해 있던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연구팀 자료에 따르면 취침 전 족욕을 규칙적으로 한 어르신들은 야간 다리 경련 발생 빈도가 평균 41%나 줄어들었습니다. 대야 하나면 충분합니다. 정 어르신이 실천하신 하루 루틴을 정리해 드릴게요.
아침에 침대에서 내려오시기 전 기지개를 켜면서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는 스트레칭을 10번만 해주세요. 밤새 굳어있던 종아리 근육을 깨우는 겁니다. 점심에는 오징어나 조개가 들어간 반찬을 맛있게 드시고, 식후에는 가볍게 산책하면서 햇볕을 쬐어 비타민 D를 합성하세요. 저녁에는 주무시기 1시간 전에 40도 물로 15분 조욕, 잠자리에 들 때는 가벼운 이불과 발목 쿠션 잊지 마세요. 춘천에 사시는 유성철 어르신 73세이신데요. 안동에서 평생 농사를 지으셨던 분이라 평소에 다리를 많이 쓰셔서 쥐가 더 자주 나셨습니다. 처음에는 오징어국 한번 끓여 드시는 게 뭐 그리 다르겠냐 하시며 반신반의 하셨는데 2주가 지나면서 몸으로 차이를 느끼셨다고 합니다. 한 달이 지나자 거의 매일 밤 오시던 불청객이 2주에 한 번 정도로 줄었습니다. 어르신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진작에 오징어국 먹을 걸 그랬어요. 라고요.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탈수 상태가 되면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기 훨씬 쉬워집니다.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신 날이나 설사 후에 쥐가 더 자주 난다는 분들이 많은데 수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신호입니다. 하루에 물 8잔을 꾸준히 드시되 저녁에는 취침 2시간 전까지만 드시면 야간 화장실 방문 걱정 없이 수분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3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오늘 밤부터 달라집니다. 첫째, 다리에 쥐가 났을 때 단순한 근육 경련인지 아니면 즉시 병원을 가야 하는 혈관 문제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한쪽 다리만 퉁퉁 붓고 뜨겁다면 심부정맥 혈전증입니다. 차갑고 발등 맥박이 안 잡힌다면 말초동맥 질환입니다. 이 경우 절대 주무르지 말고 바로 응급실로 가세요. 더니까 지라는 대보, 답으로 덕맥고보 당과기 덕맥대보. 둘째, 밤에 쥐가 났을 때는 주무르지 마세요. 발가락을 코 쪽으로 힘껏 당겨 정강이에 힘을 주는 상호 억제법, 그리고 인중을 세게 꼬집는 인중 자극법. 이 2가지면 3초 만에 통증에서 탈출하실 수 있습니다. 약 없이 병원 가지 않고 내 손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직접 경험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셋째, 마그네슘보다 비타민 B 복합체와 타우린을 챙기세요. 오늘 밤부터 무거운 이불은 치우시고 발목 밑에 쿠션을 받쳐주세요. 자기 전 15분 조교까지 더하시면 쥐 없는 밤이 돌아옵니다. 밤새 편안하게 자는 것,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는 것, 그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정 어르신도 지금은 다시 뒷산 정상에 오르십니다. 손주들한테 자랑스럽게 등산 사진을 보내시면서 할아버지는 아직도 젊다고 하신답니다. 우리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정 어르신이 나중에 진료실에 다시 오셨을 때 제게 스마트폰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얼굴에 윤기가 흐르시고 첫 번째 오셨을 때 그 어둡고 지친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다시 뒷산 정상에 올라가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활짝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이제 밤에 다리 뻗고 잡니다. 우리 집사람도 이제야 살 것 같다고 하네요. 그 말씀을 듣는데 의사로서 이보다 더 큰 보람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새 편안하게 자는 것,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는 것, 그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그 축복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주변에 밤마다 다리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 부모님이나 친구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공유해 주세요. 쥐가 났을 때 주무르지 말고 발끝을 당기라고 딱 한마디만 전해주셔도 그분의 밤이 달라집니다. 쥐가 났을 때 주무르지 말고, 쥐가 났을 때 주무르지 말고, 건강은 거창한 결심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오징어국 한 그릇 챙겨 드시는 것, 잠자기 전 15분 조욕하는 것, 이런 소박한 실천들이 모여서 기적을 만듭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정성껏 읽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댓글이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